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전북권 뉴스 특보입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13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2명에 이어서 또 해외 유입 사례인데요. 프랑스를 다녀온 전주 거주 20대 대학생입니다. 조금 뒤에 전라북도 브리핑이 예정돼 있고 현장 연결에 앞서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추가 확진자가 주말 사이에 꽤나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3명의 추가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체험 근로를 마쳤던 학생들이 입국을 하면서 국내에서 또 전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오늘 추가 확진 소식이 있는데 27일 입국한 22살 여성이 13번째 환자로 분류되면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전주에 사는 학생으로 1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최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환자 전북 13번째 환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최초 증상은 일주일 전부터 두통이나 그리고 코막힘 등을 앓았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는 이 무증상으로 통과했다고 하는데 증상이 없는 채로 이 검역 과정을 통과했다는 거 이전에 확진받은 학생들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함께 버스에 탄 사람은 지금 현재 운전기사를 포함해 10명 정도로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 밤에 전주에 있는 자택에 도착한 뒤에 다음 날 자가용을 타고 전주 덕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별 진료소로 가는 길에는 마스크, KF94 정도 되는 마스크를 쭉 착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접촉한 가족 3명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이 환자는 남원의료원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전라북도 브리핑이 준비됐다는 소식 방금 들어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제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동안 관리를 받으셨던 환자분 한 분이 오늘 퇴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브리핑 이후에 오후에 12번째 또 오늘 새벽에 13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2번째 확진 환자분은 22세 여자분이신데요. 전주에 거주하고 계시고 대학생인데 휴학 중에 영국에서 어학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월 19일 날부터 3월 26일까지 어학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3월 27일 오전 7시 20분에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 중에 호남고속 시외버스 그리고 또 택시를 이용을 해서 자택에 도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덕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고 양성의 결과로 현재 남원의료원에서 치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13번째 확진 환자로 밝혀진 분은 나이는 또 22세 같습니다. 여자분으로 또 이분도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1년여 정도 어학원 수학 중이었습니다. 27일 오후 4시경에 프랑스로부터 입국을 했고요. 이분은 한 일주일 전부터 두통 증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북 고속 시외버스를 이용을 해서 전주에 도착을 하고 자가용으로 자택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에 덕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에 남원의료원으로 이송해서 치료 관리 받게 됩니다. 이상 환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확인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우 기자 지금 브리핑 내용 같이 들어봤는데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12번째, 13번째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금 보건의료과장이 12번째 확진자와 13번째 확진자 정리를 좀 해줬는데요. 네. 13번째 가장 최근에 확진받은 이분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나이는 22살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2019년 3월이니까 1년 전이겠네요. 이때 어학연수를 하러 넘어갔었고요. 27일에 오후 4시쯤 프랑스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 두통 증상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하고요. 인천공항에서 전주까지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자가용으로 자택에 도착한 뒤에는 이 덕진 선별진료소에 간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동선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쯤 남원의료원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또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도 유럽을 다녀온 유학생이 확진이 됐었는데 지금 앞서서 들었지만 추가로 확인된 정보가 더 있습니까? 네, 어제는 영국에 다녀온 22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에서는 12번째 환자로 분류가는 상황인데요. 네. 이 환자는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지난 1월부터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여학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어제 아침 7시쯤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이 환자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통과한 뒤에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로 넘어왔고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분도 어제 오후에 전주 덕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여성은 영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학생이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검사를 한 사례고요. 이분도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이어서 12번째, 13번째 각각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학을 하고 온 학생들로 밝혀졌는데 어제 또한 11번째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이 확진자 추가로 들어온 정보가 있을까요? 네, 어제 12번째 확진 이전에 미국에 다녀온 24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네. 네, 대학생이고요. 지난 12월부터 석 달 정도 학교 해외근로 체험차 미국 플로리다를 다녀왔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목요일인 지난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이분 역시 검역 과정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네. 인천에서 자택인 익산까지 시외버스를 탔고요. 도착해서는 자차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이 밀접 접촉자는 부모님 2분과 그리고 리무진 동승자, 운전기사 등 모두 1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접촉자들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 들어갑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 귀국길 동행했던 하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전북 환자는 아니지만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11번째 환자는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받고 네.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북 지역은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춤했던 청정지역으로 꼽혔는데 네.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확진자 수도 10만 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스페인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하루에 800명 이상 늘면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럽 대륙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전 세계 70%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이 유럽 각국은 이동 제한령을 추가로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국내에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 가운데 30% 정도가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연일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해외 유입인 겁니다. 어제자 통계를 보면 국내 신규 확진자 146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41명이었습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전북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와 오늘 사이 벌써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모두 해외를 다녀온 공통점이 있죠. 전체 누적 확진자가 지금 전북이 13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23% 정도 되겠고요. 앞서 8번째, 9번째 군산 거주 환자들도 미국에 다녀온 이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감염은 물론 파악이 안 됐지만 이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4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요. 네.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이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관리 강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전북 지역만 보면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세가 좀 뛰어나서 누적 확진자 13명 가운데 3명이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네. 확진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환자들 모두 그런데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네. 하거든요. 무증상자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검역장 과정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재 입국 절차를 밟는 승객들은 검역장을 통과하면서 열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네. 이 증상이 없어도 격리 통지서는 모두에게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플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야 하고요. 또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어길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네. 이 단기 체류 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야외에 마련된 개방형 진료소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요. 네. 입국 과정에서 검역이 강화된 만큼 이 귀갓길 수송 대책도 마련이 됩니다. 네. 전북 지역 같은 경우 KTX 전용 칸으로 승객들을 운송시키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자가격리 대상 명단은 전라북도나 각 시군 이 지자체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 검사라든지 건강 상태 질문지를 작성을 하더라도 검역장에서 즉각적인 확진자에 대한 대처는 지금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이렇게 유증상자에 대한 입국 시에 추가 조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해외에서 출발할 때부터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조치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려지게 된 대책인데요. 방역당국은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출국 단계에서부터 발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월요일 내일 30일 0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거죠. 이때부터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탑승 전에 승객들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해서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요. 요금도 네. 환불 조치됩니다. 네. 자, 앞서서 11번째 확진자 미국을 다녀왔는데 뭐 유럽, 프랑스, 영국도 문제지만 미국 2만 명이 넘어섰더군요. 네.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 조금 강화될 예정인지요? 예, 앞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특히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곧바로 격리돼서 진단검사를 받게 됐고요. 증상이 없는 내국인, 장기 체류 목적으로 온 외국인 자가격리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네. 입국자들은 어플 자가격리 전용 앱 설치해야 하고요. 매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네. 위반하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는 공항에서 곧바로 귀가하고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위생 수칙 조선우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입니다. 손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이기 때문인데요. 실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야외로 나갈 때 꾸준히 좀 손을 씻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한 번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면 이 불의한 세균이 90% 이상 헹궈져 나간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좀 씻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끝, 바닥,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세정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깨끗한 손이라고 하더라도 눈이나 코, 입과 같은 이 호흡기를 만지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디 가든지 마스크 좀 잘 착용해 주시고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서 나와 또 타인의 건강을 지키는 일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우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방송 보시겠습니다.